안녕하세요. 리딩엠 청라 고등관 부원장 김종입니다. 이렇게 영상이지만 우리 여러 어머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원래 이 시기에는 여름방학 특강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겨울방학 때 어떻게 예비고1 수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수업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을 좀 모셔오고 그다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좀 영상으로 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간결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지금 평상시 수업을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빔을 이용해서도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지금 뭐 수업 설명회를 잘 하려고, 물론 당연히 잘해야죠. 잘하려고 특별하게 평상시와 다르게 꾸민 거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고 실제 수업도 이와 좀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죠?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제 강의실에 저 혼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근데도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요새 그 수업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혼자서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마스크를 썼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긴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일장일단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기사를 보니까 이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씻는, 평상시에 손을 자주 씻는 것 때문에 전염병과 호흡기 질환이 상당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혹은 의원에 가면 이 호흡기 질환 때문에 앓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뭐 동네 병원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사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 수업 내용이야. 원래 제가 좀 잘하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의 3분의 2가 가려져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는 이제 이쯤에서 하고, 그러니까 서로 좀 긴장감을 좀 풀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비 고1 어떤 것들을 좀 국어와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국어가 예전하고 좀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것, 그리고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그 시험의 차이, 그 다음에 성적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예비고1의 커리가 여름방학 때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해서 아직도 저는 저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피, 이거 이제 피자가 이제 상대를 말하는 거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결국 이 피에 해당하는 거, 상대는 바로 입시, 그 다음에 뭐 가깝게는 내신 성적, 조금 더 멀게는 수능 성적,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내신 문제가 구성이 되고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가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나의 수준, 현재 나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높이려면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면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첫 수업이 개강하기 전에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희들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어 공부를 할 때도 어떤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큰 틀에서 좀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업 전 어떤 것이든 처음에 제가 이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작년 수능 아니에요. 일부러 제가 재작년 수능의 결과를 좀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교육과정도 바뀌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이제 수능도 바뀌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근래 봤던 수능 문제 중에서 제가 이제 경험해 봤을 때 재작년, 그러니까 19학년도인 거니까 얘는 18학년도, 2018년도에 수능을 본 거예요. 지금 1등급 점수가 84점이라는 거. 그래서 이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문제를 낼 때 시간 안에 문제를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해야지 좀 평가적 요소가 있는 건데, 이 당시의 문제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게끔 문제를 냈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표준 점수라고, 이게 이제 위에 있는 100점 넘어가는 점수가 있죠. 100점 넘어가는 점수가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데, 이 표준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표준 점수가 클수록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평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한 과목이 수학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럴 때 지금 수학 1등급 가형은 이제 이과 아이들이 이제 보는 거고, 나형은 이제 인문계 아이들이 보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의 성적 차이,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따가 이제 2020학년도도 보는데, 사실 특목고 가는 친구들이나 자사고 가는 친구들이나 일반고 가는 친구들이나 국어 수준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 아니, 똑같아요. 이제 어머님들이랑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중3 때는 수학하고 영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겨울방학 되면서 맞아, 이제 국어도 좀 공부를 해야지, 고등학교 때 국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국어 실력만큼은 특목, 자사, 일반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인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량도 공부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벌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일반고 갈 건데 우리 아이는 특목고 자사고 갈 건데 상관없습니다. 국어는 처음부터 공부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짝 반발짝 빠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 시작이 여름방학인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번 여름방학이 상당히 좀 짧아서 최대한 이제 좀 압축해서 진액으로, 엑기스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의 위상이 이렇게 됐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국어는 공부한 기간이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도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가장 최근에 봤던 그 수능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작년 수능이에요. 2020학년도인 거니까 19년, 작년에 봤던 수능입니다. 높아졌죠? 91점으로. 작년에는 84점이 1컷이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 84점이 1컷이었는데 91점. 그래서 한 7점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많이 때리다 보니까 문제를 조금 쉽게 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이제 문제를 보니까 그동안에 쭉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제가 이제 작년에 6월, 9월 수능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보면 사실은 많이 쉬워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 있죠. 이제 그 친구들도 여러 지역에서 이제 그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랑 이제 모여서 내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기를 했냐면 이번에 1컷이 얼마 나올까? 1컷 점수. 그래서 한 친구는 야, 이번에 너무 쉬워서 한 그래도 97점은 나올 것 같아. 한 친구는 야, 그래도 애들이 공부 잘 안 하는데 뭐 97점까지 그 너무 높아. 난 95점. 이렇게. 저는 무슨 소리야. 야, 얘네 6월하고 9월 했던 거 봐봐. 공부 진짜 안 해. 야, 이거 우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저는 93점 했거든요. 술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91점이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점수보다도 더 쉬웠다는 얘기죠. 바꿔 얘기하면 지금 재작년 수능이 84점인데 재작년 아이들이 작년 문제를 풀었으면 95점 이상이 1컷은 나왔을 거고 그 이전에 아이들이 왔다면 아마
97점 만점이 1컷이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경향에 비춰봤을 때. 그런데도 91점이라는 것,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국어 공부를 정말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국어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도 91점이다. 아, 그래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6월 모의고사는 사실 3학년 수준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똑같이 현재 2학년 아이들에게 풀려도 현재 3학년 아이들의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국어 공부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거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재작년 수능하고 작년 수능을 좀 견주어 봤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재작년에 84점에서 7점이나 상승했는데 지금 표준 점수는 1점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애들이 국어 공부를 정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아마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이게 가장 궁금할 겁니다. 중학교 때 국어와 고등학교 때 국어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날까?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교육과정을 보면 중학교 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의 경우는 단계별 학습이죠. 그래서 전에 거를 통해서 한 단계 나가고라의 개념이라면 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처럼 이미 기본적인 내용은 중학교 때 다 학습을 한 상태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어려운 지문과 조금 더 어려운 문학과 조금 더 어려운 문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 공부하는 측면인 거지 새롭게 무언가 지식적인 측면에서 배우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문제의 수준을 보면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학습 내용하고 시험 방식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학습 내용부터 보면 중학교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배워요.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때는 국어와 관련된 용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이 딱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를 10학년 이렇게 한 번에 짜요. 그리고 이제 고2, 고3의 과정은 심화선택과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럴 때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그냥 뭐 이야기, 시 이렇게 해서 각 갈래들이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는지 내용 중심으로 보다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소설, 시, 희곡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역설법, 반어법, 서술자, 시점 이런 국어와 관련된 개념들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기가 중학교 때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바탕으로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심화에 들어가는데 이 심화에 들어간다고 해서 새롭게 배우는 용어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텍스트 자체, 접하는 지문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험 방식이죠. 학습하는 방식도 학습의 내용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시험 방식에 따릅니다. 중학교 때는 지금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만큼 익혔는지를 교과서에 있는 혹은 학교에서 설명해 준 텍스트로 시험을 치르죠. 물론 최근에 이제 주변의 중학교를 보니까 몇몇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은 지문을 활용해서 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좀 달라지는 경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적응이 수월해질 거예요. 국어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 외부 지문 없이 교과서 배운 거 안에서만 이제 시험을 치렀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좀 까다롭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 고등학교 때는 지금 심화 개념 적용 및 활용
그래서 배운 건 당연히 공부했으니까, 학교에서도 했고 학원에서 했으니까 맞춰야겠죠? 근데 문제는 배우지 않은 작품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지 않은 작품, 배우지 않은 지문은, 그동안 그와 유사한 지문들, 그와 유사한 작품들을 공부를 했으니, 그 공부했던 것을 떠올려서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미 기본적인 내용, 문학이 됐든 문법이 됐든 기본적인 내용을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익혔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어이쿠야, 중학교 때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죠. 더군다나, 모의고사를 보면, 내신에서는 당연히 배운 작품과 배운 지문을 중심으로 배우지 않은 제재가 추가가 되는 거라면, 모의고사, 학력평가, 수능의 경우는 배우지 않은 제재가 중심이다. 더군다나 우리 수능 연계율이 내년 지금 내년부터는 50%로 줄죠. 지금 현재 연계율이 70%인데 현재 고2 친구들은 연계율이 50%로 줍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지문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실 수능이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저도 이제 수능 세대라 수능이 그 대학 수학능력평가라고 해서 대학에 진학했을 때 얼만큼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정에 따라서 지문을 구성하긴 하지만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그 수준 있죠? 그거의 딱 중간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낼 수 있느냐? 그럼 얘 대학 가서 잘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때 시험 내신과 모의고사가 우리가 중학교 때 치렀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 사실은 이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학습과 시험 방식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정.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얘도 배운 제재와 배우지 않는 제재로,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이제 배운 제재,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배운 제재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도 배운 제재, 학원에서도 배웠고 학교에서도 배웠는데도 틀려. 그럼 거기서 왜 틀리는 것인지. 그럼 배우지 않는 것도 뭐 나름대로 당연히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면 배운 제재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중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는 방식이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고기를 잡는 법. 고기를 잡는 법, 나는 고기를 잡아서 주지 않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 그런데 학교 수업은 대체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주죠. 이거는 무슨 내용이야? 여기다 밑줄 쳐서 이거 무슨 표현이야?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여전히. 어머님들이 그렇게 공부했고 저도 그렇게 공부했는데 지금도 이제 텍스트, 지문에 대해서 공부할 땐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국어는 기본적으로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어떤 과목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물론 배운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길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까먹게 되고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읽어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자신이 필기한 것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기억하다 보니 이게 안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느냐? 자기가 원하는 단어만 봐요. 자기가 공부했던 단어만 봅니다. 이 단어? 맞아. 이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들어있을 때 이런 의미로 많이 문제를 풀었어.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틀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얘는 첫 번째 거는 많이 연습하면 되죠. 이렇게 읽으면 된다. 사실 여름방학 특강의 목표도 이거와 관련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문제는 쉽게 고쳐지지가 않은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자신이 공부한 대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를 읽고 선택지를 읽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 문장의 의미가 이러니 내가 공부한 거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그 내신 준비를 하면서 집어넣은 그 정보와 견주어서 이 선택지의 이 내용이 틀렸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대로 이 문장을 곡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채점하고 나중에 문제를 다시 보며 내가 왜 이거 틀렸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공부한 대로, 자신이 외운 대로. 국어에서 요구하는 거는 처음에는 무조건 읽기 능력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지,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바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상당히 무서운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이거는 의식적으로 고쳐야, 의식적으로 읽어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이 봐서, 나중에 이제 그 국어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사실은 이제 그 예비 고1, 그러니까 중3에서 이제 고1 넘어가는 무렵에 국어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국어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가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많이 하거든요. 이제 고1, 고2 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국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공부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국어 공부에 시간을 들일 만큼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수학하고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학년 때까지 해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도 수학하고 영어 성적이 신통치 않아. 그런데 국어는 좀 해보면 나을 것 같아. 왜? 그동안 고난 국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3 넘어가는 무렵에 국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얘입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칠 수 있어요? 얘가 잘 안 돼요. 더군다나 3학년이나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건 되게 무서운 버릇이라는 거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지 않은 제재를 틀리는 이유는 뻔하죠. 못 읽으니까. 독해력이나 문학 감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못 푸는 거예요. 얘도 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나 선택지는 한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을 제대로 읽으면 문단, 나아가서는 글 전체까지도 제대로 읽게 되거든요. 얘는 얘와 짝을 맺어서 처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얘도 문제를 많이 풀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많이 푸는 시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자의 주의예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 습관이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때 문제를 많이 푸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고3. 고3 언제냐면 내신이 끝나는 2학기 때부터는 정말 많이, 사실 그 전에도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모의고사도 보고 모의고사 대비도 하고 내신 대비도 하면서.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읽고 풀어야 되는지 올바른 방법을 익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지문을 잘 읽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알았어. 무언가를 할 때, 접근 방법을 알 때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양을 풀어야, 이제 저희들 사이에서 흔히 양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양을 쳐나가야 실력이 이제 차차차차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욕심에, 왜냐면 읽을 줄 아니까. 이거 되게 많이 하는 잘못입니다. 읽을 줄 아니까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잘못 습관이, 버릇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접근해 보면 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얘다. 최소한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좀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어떤 것들이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틀린 문제들이 왜 그런 문제들을 공부했는데도 틀리고 뭐 공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틀린 건데 왜 틀린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도 국어 선생이라고 한자 성어 자꾸 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자 성어가 최근 그 3학년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 있죠?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담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일상에서 한자 성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재밌는 그러니까 네이버에 그 검색창을 보면 실시간 순위가 오르잖아요. 거기에 한자 성어가 2번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뭐 이제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장삼이사랑 하나가 또 뭐 있었는데 이게 실시간 1위가 되더라고. 그럼 그만큼 그거를 검색할 만큼 장삼이사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문제 잘 안 냅니다. 내신에서도 잘 안 나와요. 내신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수업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대비하는 또 책도 교재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국어를 미리 준비하면 절대로 근심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어머님들의 강점 그리고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커버할 수 있는 이때 말하는 커버는 이 국어를 공부하는 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자전거를 타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쉽지 않죠. 그런데 한번 자전거를 타면 죽을 때까지 자전거 타는 거를 까먹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고 타도 처음에 좀 비틀거릴 뿐이지 한 5분만 지나도 제대로 자전거를 타게 돼요. 국어가 그래요. 왜 그런 거냐면 고등학교 때의 국어는 사고력을 묻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력을 측정합니다. 읽고 너가 얼만큼 생각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그런 훈련들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안 돼. 근데 한번 딱 그 사고할 수 있는 방향만 딱 터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양치기로 이제 그 사고의 폭을 넓혀주면 되거든. 그 사고의 폭이 딱 터지기 전까지의 과정이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단계가 있는 것 같아. 영어는 이만큼 내가 단어를 외웠어. 이만큼 문법을 공부했어. 그래서 성적이 좀 나오는 것 같아. 수학도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문제의 난이도 높여가는 것처럼. 그런데 국어가 그게 안 돼. 국어는 눈에 보이는 그게 없습니다. 왜? 사고력은 다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딱 터져주면 사실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언제 걱정이 없어야 되느냐? 3학년 때 걱정이 없어야죠. 국어를 미리 해두면 3학년 때 걱정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아까 왜 자전거 타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누구나 똑같죠. 그런데 3학년 때 국어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해.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뭐 수시도 준비해야 되고 자소서도 써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국어까지. 그런데 미리 국어를 한 친구는 그동안 공부했던 국어 시간을 3학년 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어 문제 패턴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탁 태워주면 3학년 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시기가 제가 생각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조금 늦어요.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드렸는데 뭐 뻔한 얘기죠. 주요 과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주요 과목 하면 뭐부터 얘기해요? 국영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요 과목이긴 하지만 주요 과목이 아닌 국어. 읽으면 왠지 내가 그냥 혼자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풀면 학교에서도 해.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시험 보면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어도 수학 영어만큼 아니에요. 딱 수학이나 영어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들여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장기적인 악목으로 꾸준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왜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국어 선을 올리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싶으냐면 수학 영어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의 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 정도일 수도 있는 거고, 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꾸 몰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N수생한테도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제 그 국어 중에서 그 문법이 있잖아요. 문법이 5문제가 나오는데 45문제 중에서 일단 1등급으로 가려면 당연히 문법 문학을 이제 마스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공부하기가 수월한 게 문법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재수생들이 제일 많이 먼저 공부하는 것이 문법입니다. 언제까지? 3월까지. 3월까지 문법을 끝내겠다. 끝내죠. 생각보다 이 문법 분량이 많지 않아요. 영어의 절반 정도도 안 됩니다. 끝내요. 그때는 정말 다 맞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문제며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며 다 맞춰요. 나 문법이 됐어. 그러면 이제 문법 끝! 그다음부터 뭐 하느냐? 문학이나 비문학, 독서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월 모의고사를 딱 봐요. 그러면 4월, 5월, 6월까지, 6월 초 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니까 2개월 동안 문법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면 5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히느냐? 3문제 맞춥니다. 그럼 이제 N수생들이 어떤 반응이냐? 멘붕이 와요. 난 분명 문법을 끝냈는데 6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5개 중에서 3문제밖에 못 맞춰. 멘붕이죠. 다시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가 그렇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어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간 안에 이제 지문을 다 끝까지 못 읽고 이제 푸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잘 읽으면 돼요. 한 번에 끝내고 한 번에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문제 풀고도 남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시간이 부족한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내신에서는 시간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배운 지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한들 외부 지문이 끽해야 한 서너 지문 정도 나오는 거지.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물론 자사고도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지금 당장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모의고사 성적은 언제 중요한 거냐면 3학년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1,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뭐가 필요한 거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모의고사에서도 통하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을 했더니 문학이 잘 맞췄어. 이번에는 비문학에 좀 초점을 두고 했더니 비문학이 잘 맞았어. 내가 좀 이런 것도 잘 되는구나. 그리고 전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빨리 읽고 빨리 문제를 푼다? 절대로. 국어 실력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친구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다 풀고 났더니 시간이 20분 남았대요. 수학하고는 다릅니다. 20분 남았다. 다 풀고 났더니 끝까지 지문을 다 읽었는데 20분 남았다. 그러면 정답률이 어떻게 돼야 될까? 당연히 90% 이상 나와야죠. 그게 문제를 푼 거지. 90%가 안 되면 그게 문제를 푼 거예요. 찍은 거지. 그런데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 80점, 70점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혹은 시간을 남겼는데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읽었으니까 답을 낸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어머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시간 일단 잊으세요. 내신에서는 절대 시간 부족하지 않다니까. 모의고사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다. 다만 모의고사를 볼 때 내가 이번 모의고사의 목표는 이거야. 점수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번 모의고사는 이거야. 이게 되면 돼요. 그럼 시간에 대한 연습은 언제부터?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이거를 익혀야죠. 여태까지 그걸 안 해왔는데. 그러려면 꾸준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1, 2학년 때는 잘 몰라요. 3학년이 되면 국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왜냐면 1, 2, 3학년의 내용이 모두 똑같거든. 모두 같습니다. 1학년 때 했던 거 똑같은 내용으로 조금 더 지문들 다양하게. 3학년 때는 이제 EBS라는 명목으로.
그런데 EBS도 이미 1, 2학년 때 봤던 작품들이 한 3분의 1가량. 했던 거 또 하는,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는. 이런 느낌이거든. 그런데도 애들이 잘 몰라.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죠. 딱 그때만 공부하고 끝, 그때 공부하고 끝. 뭐가 안 돼서? 꾸준히가 안 돼서. 언어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영어 능력은 이런 거다. 밑빠진 독에 실력 채우기. 지금 이거를 채우려면 얘는 하루에 이만큼씩 빠져나간다. 그러면 얼만큼씩 얘의 최소한 이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채웠을 때 빠져나가고 조금씩 차오르는 것이 바로 언어다, 영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국어도 똑같아요.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별반 효과를 못 봅니다. 됐죠? 네. 그래서 국어 공부는 언제 하는 것이 좋냐? 바로 지금부터. 그럼 뭐부터?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부터. 수업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겨울방학 때 이렇게 좀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학년 전체입니다. 기초 세우기, 그걸 바탕으로 내신 완성. 문제 해결력 토대를 쌓습니다. 독해력과 문학 감상력,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 읽기부터 어떻게 하면 문장을 잘 읽을 수 있을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학도 똑같아요. 사실 문학 접근하는 방법이나 비문학 접근하는 방법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 똑같이 글 썼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읽고 저때는 저렇게 읽고, 그럼 그게 무슨 방법이야? 그게 무슨 원리야?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문학일 경우에는 이런 측면을 조금 더 특화, 비문학일 측면에는 이런 측면을 조금 더 특화, 비문학에서도 과학지문에서는 요 점을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그 다음에 인문사회일 때는 여기에다가 신경을 쓸 것. 지금 읽을 때 어떤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읽는 방식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신은 이거 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제 다른 과목도 큰 차이가 없긴 하겠지만 이 국어는 다른 과목하고는 달리 모의고사와 내신의 연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신은 말 그대로 이 모의고사를 하기 위한 기초 실력을 닦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것이 다 활용이 돼서 모의고사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친구는 내신 성적도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 또한 모의고사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왜 서울에 그 성적 부정, 지금도 이게 이제 아직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실형을 구형했다 이런 기사를 좀 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도 국어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내신 성적이 그 정도면 국어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담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니까. 그럼 그게 왜 그런 거냐? 이런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방향만 조금만 틀어주면 충분히 상호 호환이 가능한 것이 국어다. 그러니까 3학년 때 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수업 방식은 이거는 이제 저랑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하나 선생님이 같이 제작한 교재로 지금처럼 이렇게 빔 프로젝터. 저는 이제 학생들이 지금 없으니까 이제 카메라 렌즈를 보고 이제 어머님들과 이제 눈을 맞추고 우리 친구들과 눈을 맞추면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실제 수업을 할 때도 우리 학생들의 눈을 보면서, 왜 그러냐면 얘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보이거든요. 표정이 이해가 좀 안 됐어. 그럼 조금 더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표정이 이건 안,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수업 방식은 제작한 교재로, 그 다음에 이렇게 빔 프로젝터로 수업을 한다.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럼 이제 자체 제작한 교재는 3학년 수준으로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거냐면, 쉬운 질문 백날 해봤자 어려운 질문 못해요. 수학하고 좀 달라요.
수학은 단계별로 해야지 어려운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가 쌓이는 건데 국어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머리를 빡빡하게 쓰게끔 해야 쉬운 지문이 쉽게 느껴집니다. 쉬운 지문만 풀면 어려운 지문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문장 자체가, 거기에 쓰이는 어휘 자체가 이제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좀 문장을 읽고 문장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파악한 정보를 활용하게끔 머리를 쓰게 되면 1학년 지문 쉽게 느껴질 겁니다. 2학년 지문까지도. 그래서 지금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현재 이제 고1이죠. 고1 친구 중에 하나는 지금 1, 2학년 문제가 쉽다고 한 친구가 있어요. 뭐 그 친구 이제 모의고사 푸는 거 보면 거의 만점이죠. 이제 실수로 한두 개 틀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3학년 그러니까 기출 문제 중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한번 풀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어머님의 아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일단 그 방향, 읽고 생각하는 방향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3학년 수준으로 이제 제작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예수처럼 프로젝트 수업하는 얘기는 아이들과 상호작용, 지금 제가 렌즈를 보고 하듯이. 보면, 제가 렌즈를 보면, 제가 저렇게 눈 마주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주간 과제물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전에 이제 주요 과목인 듯 주요 과목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 뒤에 이제 시계가 있는데 40분이 넘어섰네.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수학이랑 영어는 일주일에 2번, 3번 가죠. 중요하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국어는 2번, 3번 못해요. 수학, 영어에 치여서. 일주일에 1번 정도 시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1번,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1번 이 3시간 수업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사기꾼이죠.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뭐 저희 학원을 이제 믿고 보내주시는 걸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성적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 50%? 수업이 50%라면 이게 한 50%. 주간 과제물은 수업에서 익힌 방법들, 공부한 방법들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3시간이다. 그러면 그 과제 분량은 한 대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됩니다. 이게 하루에 30분씩 5일치 이렇게 나갈 건데, 그걸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바탕으로 맞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수업 듣고 이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교정하고 보완하고, 이래야지 이제 실력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실력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냥 열심히 와서 수업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일주일에 3시간 국어 공부했다고 성적을 다 올리면 국어가 어렵다는 사람이 당연히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간 과제물로 수업 중에 배운 방법을 최대한 안 되더라도 해보려고 저격하는 그 자세가, 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확인하느냐? 주간 테스트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특강 때는 이게 못해요. 지금 사실 기간이 짧아서 아이들이 그 내용을 소화하기에도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아직 이거는 이거 어디까지 제가 이제 원장님 전에도 이제 그렇게 한번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통지문으로 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일주일에 1번씩,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 수업에 좀 익숙해졌을 테니까 딱 한 지문 정도는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해 보는 걸로,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2주 짧은 것이 그렇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 때는 이 주간 테스트를 못한다.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이후에는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한번 실제로 해보는,
실제로 1학년 지문, 2학년 지문,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러니 이런 글이 어렵지 않게 읽히는구나, 이런 것을 좀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영상을 통해서 추후에 일종의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넘어가죠? 지각 및 결석 관리. 지금 제가 이제 어머님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결석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지각하는 친구들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영상을 찍을 거면 서로 보강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뭐 영어도 보강이 있고 수학도 보강이 있고 저도 다른 학년 수업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서로 그 시간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영상을 찍고 학원에 와서 이 영상을 보고 질의응답을 만약에 결석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수업 결손을 메울 겁니다. 왜냐면 이제 진도 나가고 있는 수업인 거라. 그 다음에 내신 대비는 5주를 합니다. 5주에서 6주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물론 학교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국어도 교과서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어도 따로 시간을 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다른 학교 여기 많이 가는 학교가 아닌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를 좀 보면 이제 여기가 조금 중요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여름방학 때 뭘 할지에 대한 거니까. 지금 어려운 건 아닌데 제대로 읽는 훈련은 요 문장부터 시작하는데 요 문장을 볼 때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지 독해론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문단을 처리할 거고, 이제 여기부터가 뭐 하는 거냐면 구조화 작업을 연습을 시킬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독해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글 전체는 구조화. 큰 틀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틀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독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생각하는 건 문제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또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긴 하겠지만 혹은 버거울 수 있긴 하겠지만 3시간씩 해서 좀 빠르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읽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비문학 기초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학을 읽는 거와 똑같다. 다만 문학에서는 소설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기본적인 읽는 방식은 똑같다. 더군다나 이게 돼야 앞에서 우리가 자주 실수했던 문제나 선택지를 잘못 읽는 경우를 안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비문학, 독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일종의 이제 선행이라고 보시고 심화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특강을 들은 친구는 겨울방학 때 심화반으로 따로 뺄 거예요. 지금 여름방학 특강을 듣지 않고 겨울방학 때 온 친구들은 그냥 정규반으로 따로 뗄 겁니다. 배운 게 다른데 지금 이거를 또 겨울방학 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남들보다 한 발짝 빠르게 지금 국어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지금 우리 여름방학 특강을 들은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뭘 할 거냐면 문학과 문법 기초 이게 되면 한 1년은 그래 좀 잘 먹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빡빡할 수는 있겠지만 겨울방학 때는 지금 여름방학 때 했던 거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문학과 문법에 대한 접근법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겨울방학 이후에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가능한 거. 만약에 이제 커리가 조금 바뀌게 되면 따로 어머님들께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물론 이 영상을 지금 이렇게 끝까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중간에 이제 너무 기니까 이제 끊으신 분도 계실 텐데, 아니면 뭐 빠르게, 뭐 배속으로 해도 다 좋습니다. 뭐가 됐든. 이렇게 관심 가진 거,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관심을 3학년 때까지 좀 지속시켜달라. 지금 하는 공부가 3학년 때 빛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1학년 때 혹은 예비 고1 때 너무 막 열과 성을 다해서 하다 보면 2학년 때 지치고 3학년 때 지치고 그러시더라고요. 열과 성을 조금 줄이더라도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는 것이 우리 친구들과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수업하는 것처럼 이 상호 작용, 서로 호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재밌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렌즈만 보고 카메라만 보고 수업하는 거 재미없습니다. 내가 농담을 했는데 이 농담이 먹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음에는 좀 기회가 된다면 좀 소규모이더라도 뭐 간담회 형식도 좋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님들하고 뵙고 좀 스스럼 없이 서슴 없이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여름방학 특강 때 이제 안면을 트고 서로 수업 스타일, 공부 스타일 좀 익히고 난 다음에 겨울방학 때도 또 쭉 이어갈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